오늘도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퇴근 후에 편하게 듣는 치과 이야기, 퇴근 후 치과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치과 수다 박준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원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퇴근 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료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은 환자분이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부끄러움 되게 많지만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제목도 퇴근 후 치과 수다로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편인데요. 오늘은 어떤 수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즘 좀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잖아요. 저는 날씨가 춥고 이제 감기를 좀 조심해야겠다 싶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지하철을 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좀 뭐 느껴지는 거 있지 않나요? 그쵸. 왜 이렇게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죠? 저희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새삼 느꼈던 게 마스크를 끼면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입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에 많이 내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 되니까 네. 또 감기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입냄새 때문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입냄새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보통 이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설태죠. 혀 뒷부분에 세균이랑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에 뭐 혀의 각질들이 이제 쌓이면서 뭐 휘발성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달걀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양치를 잘해도 혀를 안 닦으면 이제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구강 내 다른 원인도 많은데 보통 제일 심한 건 잇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입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충치가 있거나 혹은 입안에 보철물이 많은 분들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구강 내 건조증이 생겨서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편도결석이나 비염,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위염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입냄새가 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나 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특유의 냄새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안에 원인이 없다면 그런 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결국 입냄새의 한 90% 이상의 원인은 구강 내 원인이라는 거. 오, 그렇게 맞나요? 하긴 보통 환자분들이 입안에 문제가 잘 안 보이니까 그 입냄새의 원인을 좀 다른 곳에서 찾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유를 잘 모르겠고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냄새가 안 나는데 본인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가성 굳힌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내 입에서 입냄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좀 커지면 구취가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냄새의 원인의 90%가 구강 내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각자 세부 전공이 다르고 그럼 다른 그 각자 전공 분야에서의 입냄새 원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보정과적인 입장에서 충치 때문에 생기는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흔한 건 아닌데 임전면, 그러니까 치아의 옆면에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에는 거기 음식물이 끼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치아의 씹는 면에 충치가 생긴 경우는 음식물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나진 않는데 인전면에 생긴 충치는 음식물이 껴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입냄새를 만들게 되고요. 대신에 인전면 우식은 사람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충치가 생긴지 모르고 입냄새가 나는 걸로 치과에 와서 결국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냄새가 나는 것이 충치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치가 심해서 신경이 죽는 경우에도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신경이 죽을 정도의 심한 충치가 생기면 신경이 죽으면서 심한 악취가 나고 고기가 썩는 것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경이 죽으면 치근단 치주염이라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식은땀 염증에서 생긴 고름에서 나오는 고름 냄새가 또 나쁜 냄새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충치가 생긴 경우에 냄새도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충치 치료를 하고 나도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원인이 뭘까요? 저는 보철과니까 이제 보철적으로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보철물과 이제 치아의 경계 부위가 그게 이제 턱이지기 때문에 이제 치태들이 좀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칫솔로 열심히 닦겠지만 이제 그런 경계 부위들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온 환자분도 이제 건강염려증이 엄청 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이가 진짜 다 다를 정도로 하시는데 그래도 입냄새가 난다고 오셔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잘 닦았는데 그 특정 부위 저 한쪽에 이제 혀 쪽 부분에 이제 치태가 많이 쌓여있던 거거든요. 딱 거기도 보철물이 있고 보철물 하방으로 치태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닦아주지 않으면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브릿지라고 이제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양쪽으로 이제 걸어서 쓰는 보철물이 있거든요. 그 걸어서 썼으니까 그 하방을 칫솔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데 음식물이 껴서 이제 또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슈퍼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특수한 치실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좀 빳빳한 치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보철물 하방에 집어넣어서 밑을 이제 닦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근데 아무리 이제 보철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이제 사실 흔한 건 잇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입냄새 환자의 상당수가 잇몸 염증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구강 관리를 잘하지 못할 때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치태 시석을 만들고 얘네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잇몸뼈까지 녹이는 그런 질환이 바로 치주염, 잇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세균들이 염증 부위에서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내뿜는 가스가 이런 냄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 치주염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증상을 느끼면 되냐면 양치할 때 피가 난다. 너무 많잖아요. 피가 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겠지만 피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꼭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잇몸이 붓는다. 이가 솟는 것 같다. 그리고 잇몸이 욕심거린다.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잇몸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칫솔질도 매우 잘해야겠지만 결국 아까도 충치도 치아와 치아 사이가 잘 생기는 걸 막기가 쉽지 않듯이 이 잇몸도 마찬가지인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잇몸병을 막는 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치실, 치간칫솔 또는 그런 워터픽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병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구취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일단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뭐 배우자나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냄새 난다고 지적해 줬을 때 그때 방법이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냄새 난다고 또 말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설태를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혀를 긁어봐서 그걸 5초 정도 있다가 냄새를 맡아보는 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3분 정도 이제 코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입을 막고 3분 정도 이렇게 코로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또는 이제 뭐 컵으로 이제 입을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혀를 이렇게 손등을 핥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초 정도 말려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아, 내가 구취가 심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냄새는 나는 건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보통 설태가 제일 큰 원인이니까 설태 제거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태 제거기를 써서 설태를 제거하시는 걸 알고는 계실 텐데 보통 설태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혀의 안쪽 3분의 1 부분이 이제 현기성 세균이 제일 많이 번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설태를 제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제거하시려면 설태 제거기를 입안 깊숙이 구역질 날 정도로 꽤 깊이 넣고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세게 하면 네.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피가 나면 오히려 냄새를 다시 유발할 수도 네.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그 아연 성분이 함유된 이제 구강 가글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면은 이제 그 아연 성분이 그 휘발성 화합물을 이제 중화시켜서 이제 냄새를 좀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글제를 찾아서 좀 써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입냄새는 숨긴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인만 제대로 파악하면 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입냄새가 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들으시고 나면 본인이 입냄새가 났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네. 꼭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수다로 더 재미있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